안녕하세요. 엄니 아버지들 건강 염려 대신해드리는 이거 먹으면 생기는 일입니다. 오늘도 정겨운 아들내미가 엄니들께 제발 건강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엄니들, 요즘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세요? 밥 먹고 나면 급격히 졸리고, 갑자기 단계 너무 당기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이유 없이 갈증이 나고, 약은 먹기 싫고, 밥은 맛있게 먹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엄니들, 이건 단순히 당분을 안 드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려진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혈당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평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10가지로 혈당을 자연스럽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양배추예요. 엄니들,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양배추 별로 안 드시죠? 그런데 혈당 잡는 데는 정말 대단한 음식이라는 거 아세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당뇨 환자분들께 매일 양배추 2장씩 드리게 했더니 3개월 후에 공복혈당이 평균 25나 떨어졌어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마치 혈당을 조절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것 같은 역할이에요. 그리고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밥이나 빵 먹을 때 당분이 급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거죠. 엄니들, 양배추 드실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밥 드시기 30분 전에 양배추 2~3장 정도 그냥 씹어서 드시거나 쌈 싸서 드시거나 양배추즙으로 드셔도 좋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 한 컵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다만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신다면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마늘이에요. 잠깐, 이 부분은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엄니들 요리할 때 마늘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마늘이 혈당에도 엄청 좋다는 거 아셨나요? 미국 당뇨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혈당이 12%나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15% 줄어들었대요.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정말 대단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게 도와주고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게 만들어줘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당분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늘을 어떻게 드시느냐예요. 생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에 드시면 알리신이 최대로 활성화돼요. 엄니들, 이렇게 해보세요. 생마늘 두세 쪽을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10분 재워 드세요.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요리하시거나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하루에 마늘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해요. 위가 약하시거나 혈액이 섞여 드시는 분들은 양을 좀 줄여서 드세요. 세 번째는 여주예요. 이번 내용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엄니들, 여주 들어보셨나요? 못생긴 오이같이 생긴 건데 쓴맛이 나는 그거요. 그 쓴 걸 왜 먹어? 하실 수도 있는데 혈당에는 정말 특효약이에요.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여주를 식물 인슐린이라고 불러요. 인도 전통의학에서도 수천 년 동안 당뇨 치료에 써왔고요. 여주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인슐린과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해요. 혈액 속 당분을 세포로 밀어넣어서 혈당을 확 낮춰주는 거죠.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실험해보니까 여주 추출물을 12주 동안 드신 분들이 공복혈당은 27, 식후혈당은 무려 54나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문제는 맛이에요. 정말 써요. 그런데 엄니들, 이렇게 드시면 쓴맛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여주를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쓴맛이 반 정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달걀과 함께 볶거나 된장찌개에 넣거나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돼요. 하루에 여주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임신하신 분이나 저혈당 약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견과류예요. 엄니들, 이 비법은 정말 모르면 손해보는 거예요. 간식으로 과자나 사탕 드시지 마시고 견과류 드세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혈당에 정말 좋거든요. 하버드 의대에서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견과류를 주 5회 이상 드시는 분들이 당뇨 발병률이 27%나 낮았어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조절이 훨씬 좋아졌고요. 왜 그럴까요?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이 조합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배부르게 만들어줘요.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예요. 식사 30분 전에 아몬드 7, 8개나 호두 3, 4개 정도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30% 정도 억제할 수 있어요. 엄니들, 견과류 고를 때는 소금이나 설탕 안 들어간 생것으로 고르세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주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견과류 몇 개 드시고 30분 후에 아침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다섯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이건 우리 엄니들이 예전부터 알고 계신 지혜인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좋아하시죠? 이런 생선들이 혈당 관리에 정말 좋다는 거 아셨나요? 덴마크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는 분들이 당뇨 발병률이 40%나 낮았어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엄니들, 생선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튀기지 마시고 굽거나 찌거나 졸여서 드세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특히 저녁 식사에 생선 요리 하나 넣으시면 밤사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생선 비린내 싫어하시면 생강이나 마늘, 레몬을 함께 요리하시면 냄새도 없애고 혈당 조절 효과도 더 좋아져요. 여섯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브로콜리는 맛없어서 안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혈당 조절에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23%나 억제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당분을 만들어내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콜리의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인슐린 작용을 강화시켜줘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브로콜리 맛있게 먹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2, 3분만 살짝 데치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그 다음에 마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거나 된장에 무쳐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엄니들, 브로콜리는 식사 시작할 때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를 코팅해서 나중에 먹는 밥이나 반찬의 당분 흡수를 늦춰줘요. 하루에 브로콜리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하고 냉동 브로콜리도 영양가는 똑같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일곱 번째는 콩류예요. 엄니들, 이거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콩들이 혈당 조절에 정말 탁월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콩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당화혈색소 HbA1c가 0.5%나 개선됐어요. 이건 혈당 관리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콩류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식물성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요. 또한 저항성 전분이 장내 좋은균을 늘려서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해줘요. 엄니들, 콩 요리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렌틸콩은 불리지 않아도 되고 끓는 물에 15분에서 20분만 삶으면 돼요. 샐러드에 넣거나 찌개로 끓이거나 밥 지을 때 같이 넣으셔도 좋아요. 병아리콩은 하루 전날 불린 다음에 삶아서 으깨서 후무스 만들어 드시거나 카레에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하루에 콩류 반 컵 정도가 적당하고 처음에는 양을 적게 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사과예요.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정말 중요해요. 사과는 달아서 혈당에 안 좋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핀란드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과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당뇨 발병률이 27%나 낮았어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조절이 훨씬 좋았고요. 핵심은 사과 껍질이에요. 껍질에 퀘르세틴과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당분 흡수를 늦춰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줘요. 그런데 엄니들 사과 드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껍질째 먹되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사과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 형태를 만들어서 나중에 먹는 음식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도와줘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과당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즙이나 사과 주스는 피하세요. 섬유질이 제거돼서 혈당만 급하게 올려요. 사과 고를 때는 껍질이 윤이 나고 단단한 걸로 고르시고 유기농이면 더 좋지만 일반 사과도 깨끗이 씻어서 드시면 충분해요. 아홉 번째는 녹차예요. 잠시만요.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엄니들, 차 많이 드시죠? 그런데 어떤 차를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녹차가 혈당 조절에는 최고예요. 일본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녹차 4잔 이상 드시는 분들이 당뇨 발병률이 17%나 낮았어요. 녹차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당분이 장에서 흡수되는 걸 방해해요. 그리고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게 도와주고요. 또한 지방연소도 촉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녹차 마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식사하면서 마시거나 식후 바로 드시면 안 돼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엄니들, 녹차 우릴 때는 80도 정도의 물로 3, 4분 우리세요.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우리면 떫은 맛만 나고 좋은 성분은 파괴돼요. 하루에 3, 4잔 정도가 적당하고 카페인에 민감하시면 오후 3시 이후로는 피하세요. 티백보다는 잎차가 더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는 계피예요. 엄니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꼭 알아두셔야 해요. 계피 향 좋아하시죠? 그런데 계피가 혈당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파키스탄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를 보면 계피 가루를 하루 1에서 6g씩 40일간 드신 분들이 공복 혈당이 18%에서 29%나 감소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계피에 신나미카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혈액 속 당분을 세포로 밀어넣어서 혈당을 낮춰주는 거죠. 또한 당분 흡수 속도도 늦춰주고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계피를 쓰느냐예요. 세일론 계피라고 적힌 걸 사세요. 카시아 계피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엄니들, 계피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요거트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 뿌려서 드시거나 차로 끓여서 드시거나 사과 먹을 때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하루에 계피가루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혈액희석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정리 시간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꼭 메모해두세요. 엄니들, 오늘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혈당 급상승 막는 최강 3인방은 양배추, 여주, 브로콜리예요.
양배추는 밥 먹기 전에 미리 드시고, 여주는 소금물에 담가서 쓴맛 빼고 드시고, 브로콜리는 식사 시작할 때 먼저 드세요. 인슐린 기능 개선하는 건 마늘, 견과류, 등푸른 생선이에요. 마늘은 다져서 10분 재워두고 쓰시고, 견과류는 식사 30분 전에 한 줌,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중요한 부분은 꼭 튀기지 말고 구워서 드세요.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하려면 콩류, 사과, 녹차, 계피가 좋아요. 언제 드실지도 정리해드릴게요. 아침 공복에는 양배추즙 한 컵이나 견과류 몇 개를 드시고, 식사 30분 전에는 사과 한 개나 견과류를 드시고, 식사할 때는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고, 식사 1시간 후에는 녹차를 드세요.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 요리 하나 넣으시고, 잠들기 전에 계피차 한 잔 드세요. 상황별로 맞춰서도 드세요. 혈당이 자주 오르시면 여주랑 양배추를, 당뇨약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콩류랑 녹차를, 단계 너무 당길 때는 견과류랑 사과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으면 마늘이랑 계피를 꾸준히 드세요. 엄니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다 어디서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이고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건 필요 없어요. 지금 집에 있는 이런 음식들만 잘 드셔도 혈당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단 걸 끊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거예요. 영상 보시고 당장 냉장고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중에 몇 개나 있는지요. 없는 것들은 내일 마트 가실 때 한두 개씩 사서 드시면 돼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혈당 수치 차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인터넷에서 헤매지 마시고 이거 먹으면 생기는 일에서 간편하게 알아가세요. 건강 잃으면 정말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특히 혈당 관리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실천해보시고 댓글로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걱정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찾지 말고 이거 먹으면 생기는 일에서 모두 알아가세요.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엄니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